네, 안녕하세요. 고신대학교 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한신대학교 지원배, 한남대학교 유현중, 그리고 고신대학교 정혜원 이 세 사람이 공동 연구한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 브랜드 전략의 탐색적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도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법정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도시는 침체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회복을 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지역 문화 자산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서 관광산업, 문화 창업을 이제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선정된 법정 문화 도시들이 어떻게 브랜딩을 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문화도시 브랜드 전략 수립에 좀 실제적인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연구의 방법 및 의의입니다. 현재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7개 도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 청주, 제주 서귀포, 원주, 포항, 부산 영도구, 천안 이렇게 7개 도시 지역입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시 브랜딩에 적합한 도시 브랜드 전략의 핵심 요소를 도출을 하고자 하고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향후 도시 마케팅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이 되고 또 2차 법정 문화 도시의 브랜드 전략에 좀 전략적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2000년 이후에 여러 도시 마케팅, 도시 브랜딩에 대한 이론들이 지금 저희가 많이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둘리와 보위 2005년에 브랜드 아키텍처 이론이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의 브랜드, 그리고 지역 및 도시 브랜드, 산업 브랜드, 국가 브랜드, 초국가 브랜드 이렇게 브랜드의 위계를 선정을 하고요. 이 브랜드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도시 브랜드가 국가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가 브랜드가 또 제품의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저희가 마케팅 자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이쿠타, 유카와 그리고 하마사키의 일본 12개 도시 브랜딩 연구가 이제 200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시 지역 브랜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도출을 했는데요. 지역의 상품, 그리고 지역의 경관, 그리고 또 인적 자원, 그리고 또 투자 관광 요소들, 그리고 지역 주민,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핵심 요소로 도출을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바라티스와 애쉬워드의 2006년 아이덴티티, 포지셔닝, 이미지 관점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도시 브랜딩의 커뮤니케이션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은 환경 전략, 행동, 조직적 구조, 인프라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광고, PR, 그래픽 디자인, 슬로건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에 집중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결국 도시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이 통합이 되고 결국 도시의 이미지로 귀결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포지셔닝을 규정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합쳐져서 결국 가장 중요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몰리아닌과 라니스토의 2009년 도시 브랜딩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위계의 기본 프레임을 구축을 했는데요. 장소 마케팅 과정에 필수적인 과정 6가지, 그리고 경쟁적 상황의 4가지, 또 실제 마케팅을 진행하는 요소들 이렇게 3가지
위계의 기본 프레임을 구축을 한 것이 이 연구의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파커슨과 썬더스의 2005년 도시 브랜드 네트워크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여행 세분화 모델을 기반으로 도시를 유형 요소와 무형 요소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나 방문자들은 문화나 예술, 역사, 쇼핑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교육이나 건강, 주거, 고용, 기반시설 등의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이렇게 도시 내부자와 외부자의 관점에서 나눈 것이 이 연구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도시 브랜드의 컨텐츠를 유형 요소와 무형 요소,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눈 점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하드웨어보다는 발굴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파커슨과 쏜더스의 연구를 저희가 북적문화 도시를 개발을 할 때, 브랜딩을 해나갈 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도시 브랜딩 도구로 많이 쓰이는 4M2S 프레임워크입니다. 4M은 이제 지금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매그너스, 미러클, 미닝, 메리먼트 이렇게 네 가지 요소이고요. 그리고 2S는 심볼과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트리뷰션, 이 속성들이 결합이 되어서 속성들이 심볼과 스토리와 결합이 되어서 결국은 감성적 가치, 경외감이나 놀라움이나 즐거움이나 감동을 주는 감성적 가치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속성에 기반해서 결국 이런 이모셔널한 감성적인 베네핏, 감성적인 가치로 연결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이먼 아놀트의 도시 브랜드 헥사곤 모델입니다. 매우 유명한 우리가 장소 마케팅이나 도시 브랜딩에서 꼭 언급하게 되는 이제 이론인데요. 도시 브랜드 지수의 측정 항목을 6가지로 6P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존재감, 장소, 잠재력, 역동성, 인적 자원, 기본 요건 이 6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이 6가지 지수를 통해서 도시 브랜드의 측정을 해온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먼 아놀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서울의 도시 브랜딩에 실제 참여해서 역할을 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이먼 아놀트의 이제 육각 모델과 그리고 일본의 이쿠타 유카와 하마사키의 도시 브랜드 이론을 바탕으로 지금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 브랜드 전략의 핵심 요소 4가지를 저희가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에 실정의 상황에 좀 맞게 도출을 했는데요. 4가지 이 4P는 프로모션, 프로덕트, 플레이스, 피플 이 4가지입니다. 프로모션은 지역 축제, 페스티벌, 컨퍼런스 이러한 프로모셔널 이벤트가 해당이 되고요. 프로덕트는 특산물 그리고 그 지역의 대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는 관광 명소, 특화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플레이스에 해당이 되겠고요. 피플은 지역 출신의 유명인, 인플루언서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피플 요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군데 법정 문화도시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문화도시를 이제 4P의 프레임으로 분석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주는 지역의 문화유산인 한지를 다각도로 활용을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4P 중에서 프로덕트, 한지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타겟팅은 3040 여성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있는 엄마들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런 한지를 통한 아이들 교육 그리고 아이들 놀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정보를 많이 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과 체험 중심으로 한지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활용을 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 사례입니다. 부천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비보이 등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팅도 좀 이렇게 확실한 매니아층을 타겟으로 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또 자발적인 공유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이 이 포피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그리고 부천국제 만화축제,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 이러한 대회들이 있었고요. 뭐 판타캡션이라는 최첨단 자막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OTT 서비스와도 독립적인 계약을 맺어서 자사 사이트로 유입률과 매출을 굉장히 이제 높인 그런 훌륭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좀 연속적인 세계적인 축제를 고안을 함으로써 시의 브랜드 정체성을 이제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무관중 온라인 비보이 대회나 그리고 온라인 영화제 등 지금 소셜 미디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영도구 사례입니다. 부산 영도는 부산에서도 특히 한국 전쟁의 이제 피난지 그리고 또 근대 조선소에 지금 기반이 남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래된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살려서 굉장히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태종대나 영도다리는 예전부터 알고 있는 랜드마크인데요. 최근에 흰여울 문화마을, 영화 변호인에 소개되었던 그러한 장소라든지 또 깡깡이 예술마을과 같은 곳이 도시 재생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이제 이 젊은 MZ 세대의 매력 있는 지금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여기 장소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낸 이러한 공간들을 통해서 플레이스를 통해서 부산 영도는 도시 브랜드 활성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입니다. 서귀포는 굉장히 특이하게 서귀포 시민들이 이제 컨텐츠 생산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가능하게 한 것은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귀포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냥 일상의 이야기를 컨텐츠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지 문화라는 자연 속 일상의 문화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해시태그도 이제 노지 문화 혹은 노지 알기 105가지 이렇게 해시태그를 노출을 하고 있고 특히 제주 방언 이모티콘을 가지고 굉장히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에 특히 이제 서귀포의 노지 문화라는 것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컨텐츠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서귀포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청주입니다. 청주는 직지 인쇄 기술이죠. 세계적인 직지 기술이 이제 인쇄 기술인 직지가 이제 유명한데요. 그래서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이라는 프로모션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직지는 2003년부터 축제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좀 직지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는 좀 한계를 느꼈고요. 그래서 유네스코의 이제 직지상 시상식이라든지 직지
축제를 이제 통합을 해서 국제행사로 발전을 이제 시킨 사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지 심체 요절이 충주에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근거 자료와 기록을 통해서 유네스코 등록을 한국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지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기여를 했고요. 테크피리언스가 최근에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유행인데 결국은 기술을 통한 경험, 가치를 좀 극대화하는 그런 테크피리언스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관객을 중심으로 한국의 어떤 기술력을 굉장히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으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입니다. 포항은 해돋이 명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동쪽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뭐 호미곶 해맞이 광장이나 뭐 영일대 해수욕장, 장미원 이런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는데 이 장소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해변 차박 캠핑이나 요트 투어와 같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합니다. 장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서 어떠한 이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포항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러한 촬영 장소로 활용이 됨으로써 또 관광객들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천안입니다. 천안은 사람, people 포피 중에서도 이제 사람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사람들, 지역민을 통한 굉장히 건강하고 독립된 문화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것이 천안의 도시 브랜드 전략입니다. 그래서 창작자 일반인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프리랜서 협동조합도 구성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좋은 사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작은 소모임들이 하나의 어떤 문화 생태계로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점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7개, 7개 지역의 지금 문화도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주는 도시 브랜드 전략이 한지의 다각적인 자산화, 그리고 부천은 문화예술 축제도시로 개발하고 있고요. 부산 영도는 구도심 공간의 이제 새로운 어떤 해석, 해체, 그리고 서귀포는 지역 민 일상의 컨텐츠화, 그리고 청주는 직지기술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포항은 명소를 통한 라이프 스타일 제한, 그리고 천안은 지역 주민에 의한 문화 공동체라는 도시 전략 브랜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키워드들도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연구 결과로는 6개 문화 도시의 이제 도시 브랜드 전략을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연구 결과로는 결국 이러한 문화 도시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타겟에게 좀 의미와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 시나리오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핵심 타겟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또 핵심 타겟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원들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핵심 타겟들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시나리오 개발이 이제 필요하고요. 지금 이 표에서 지금 7개 문화도시의 컨텐츠 시나리오의 어떤 요약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도시 브랜드 전략 그리고 콘텐츠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브랜드 전략의 평가 측정 지수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Who, What, How,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이제 축에서
후는 이제 핵심 타겟, 그리고 지역 내외부 공유 확산의 정도를 가지고 이제 측정 지수를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what은 이제 포피 컨텐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포피 중에서도 어떠한 P를 중심으로 컨텐츠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는지를 또 측정 지수 개발 세부 항목을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how, 핵심 전략입니다. 어떻게 컨슈머들, 방문객들, 그리고 관광객들과 만날 수 있는지, 이 컨슈머 전의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축에서 세부 평가 항목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이 모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및 제언입니다. 저희 연구의 이제 결론은 첫 번째, 문화도시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차별화되고 명확할수록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7개의 이제 문화도시를 보더라도 문화도시마다 각각 다른 포피의 한 가지 요소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피 중에서 한 가지 요소에 집중을 함으로써 좀 효과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문화도시만의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 개발 시나리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소비하고 공유하는 것은 결국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이 도시의 문화도시에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그 콘텐츠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핵심 타겟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댓글이나 평가나 후기, 사진, 영상, 스토리 등 다양한 사용자 콘텐츠가 발생이 되고 그것들이 사용자 사이에서 공유가 되는데 그러한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것이 이제 핵심 타겟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타겟의 설정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핵심 타겟들이 이러한 컨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야지만 향후 지속적인 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구의 이제 한계점과 제언입니다. 저희 연구에서 가장 이제 의미 있는 점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저희 법정 문화도시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포피라는 것을 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측정 이제 모형을 제시를 했다라는 점이 가장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포피 도출 과정에서 객관적인 또 검증이 아직은 미흡하고요. 그리고 평가 측정 모형에서 어떤 구체적인 세부 요인을 아직까지는 추출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각 지역의 문화도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을 해서 향후에는 좀 더 발전된 연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